안녕하십니까,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자,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제기하는 사람하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의 심리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소송, 그거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 그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소송 한 번 제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뭐 남들이 얘기하면 보통 소송 한 번 했다면 2, 3년씩 걸린다고 하더라. 뭔 너무 사건을 그렇게 오랫동안 쥐고 있으면서 힘들게 오랫동안 끊느냐? 라는 게 거의 인식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변호사 비용 빼고 걸리는 시간 빼고 하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했을 경우는 오죽했으면 소송을 걸었겠느냐. 당신이 얼마나 내가 요구하는 걸 안 해주고 당신이 해야 될 의무를 이행 안 해야 하고 얼마나 내가 속이 터지라고 그동안 있었으면 소송을 걸었겠느냐. 라는 게 소송 제기하는 사람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반면에 소송 당하는 사람의 생각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송 걸었어. 소송까지 안 걸 줄 알았는데 네가 소송 걸었어? 그럼 일단 시간 꺼. 일단 시간 끌자. 두 번째, 일단 시간을 끌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맞다 그래버리면 재판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재판 절차는 청구한 사람의 청구 조건을 상대방이 맞습니다 하면 그날부로 끝나버려요.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게 되질 않기 때문에 일단 거짓말부터 하자. 이러면 이제 서로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리고 판결이 만약 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다 재산을 뺏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결 나기 전에 빼돌릴 수 있는 재산은 일단 빼돌려 놓고 보자 라는 것도 또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안 좋게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이 어떤 의미에서는 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걸 조정하고 있어요. 뭐냐면 줄 돈을 미리 안 주고 소송 도중에 합의를 보면 원래 줘야 할 것보다 적게 주더라. 내가 저 사람한테 1억을 줄 돈이 있어.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달라 그래도 내가 돈이 있어도 안 줘요. 안 주고 있다가 소송 걸려오면 재판 도중에 판사가 합의를 시킵니다. 합의를 시켜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원래 줘야 될 돈보다 많이 주도록 만들어야 돈을 줘야 될 사람이 제때제때 주는데, 그렇지 않고 원래 줄 돈보다 적게 주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 소송 제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오죽하면 소송 제기했었겠습니까? 그리고 소송 제기할 때까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앞으로 소송 진행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8년 동안 이쪽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바람직한 소송제도의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지금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판사님들이 진짜 일반인들보다 많은 야근과 주말에 일을 하면서도 재빨리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재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겠지만 너무나 업무가 과도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 과정에서도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국가가 만들어줘야 된다. 두 번째, 간단한 사건은 혼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서식이 제공돼야 합니다. 모든 사건의 경우에 다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면 돈이 모자라고, 또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사건을 맡아가지고 또 사무실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간단한 사건은 혼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서식이 제공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법원 사이트라든지 각종 서식 사이트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다음 기회에 각종 정보나 서식을 제공해서 나 홀로 소송을 해야 되실 분이 있는 경우에 도움을 드리도록 제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연히 의무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억지를 부려 권리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더 큰 손해가 난다는 것을 법원이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줘야 될 사람이 돈이 있으면서도 안 줘. 그러면 1,000만 원 줘야 될 걸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연 20%까지 때려가지고 어떡합니까? 주도록 만들어야 사회적 인식이 점점 줘야 될 거 제때 안 주면
오히려 더 크게 손해보는구나 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돈이 없어 못 주는 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 위에의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여러 가지 그 사건 수를 줄인다든지 업무 부담을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사자끼리 원만한 화해를 위해서 한다는 화해 조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돈을 정당하게 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감과 그리고 사회에 대한 한탄과 앞으로 살아가는 데 대한 자존심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기력을 좀 상실하도록 만드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저도 소송을 해봐서 압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법원에서 화해나 근거로 조정으로 해가지고 결정 내려고 할 적에는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그리고 상대방은 당연히 줘야 될 돈을 적게 줍니다. 적게 줘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볼 적에 무리한 화해나 조정 권유는 자제되고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